3927 칼럼 제13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화제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조만간 시간을 내서 꼭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봄 대신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3편의 영화 제목은 증인, 성남 변호사, 변호인입니다. 개봉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고 TV에서도 많이 방송했던 영화라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 정우성은 민변 활동을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취직합니다. 로펌 대표는 정우성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80대 노인의 살인 혐의를 받는 한 가정부의 국선 변호사 역할을 맡깁니다. 검찰은 그 가정부가 같이 사는 노인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시하는 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길 건너편 집에 사는 한 여고생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여학생은 자폐증이 있는 학생입니다. 정우성은 자신은 결코 노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가정부의 주장, 노인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한 것이라는 가정부의 주장, 가정부가 노인을 죽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마을 사람들의 평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가정부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 법정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학생을 정신병자라고 칭하면서 여학생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우성의 이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가정부는 결국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 정우성은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가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 같은 이상한 가족관계와 죽은 노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죽은 노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등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또 비록 자폐증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증인인 여학생의 분별력이 남달랐다는 점도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정우성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가정부의 죄를 밝혀내야 하는 검사가 아니라 가정부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라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에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저버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정우성은 진실을 밝히는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변호사직을 몇 년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선택을 합니다. 정우성은 간절한 부탁을 통해 여고생을 다시 한번 법정에 세우고 아주 훌륭한 증언을 끌어냅니다. 노인이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을 교사한 사람과 살인을 한 사람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검찰을 돕습니다. 이번에는 성남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승소 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인 이성규는 제약회사 관련 대형 소송을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성규는 천하무적 변호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패배는 곧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건은 용의자는 명확하나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으로 신촌 여대생 사건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는 직전 변호를 맡았던 제약회사 회장의 운전기사였고 증거도 정황도 다 그 기사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론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규는 뛰어난 변호 능력으로 운전기사가 범인이 아님을 입증해냅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갑자기 자기가 범인임을 자백합니다. 이로 인해 이성규는 승률 100%를 날릴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재판에서 이기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이성규는 이 사건에 무엇인가가 더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사건을 더욱 깊숙이 파헤쳐 나갑니다. 이성규는 결국 이 사건이 제약회사의 비리를 감추려는 회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성균이 이 제약회사와 이 제약회사 회장의 변호사라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과 의뢰인의 유익과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저버려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이성규는 결국 진실을 밝히는 선택을 합니다. 이성규는 제약회사 회장을 함정에 빠뜨린 후에 그의 죄상을 낱낱이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배경은 1980년대 초의 부산입니다. 줄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강호는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탁월한 사업소안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돈 많이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급기야 10대 건설회사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두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국밥집 아줌마 사장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강호는 그곳에서 마주한 국밥집 아들의 믿지 못할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 믿지 못할 모습은 바로 심한 고문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송강호는 고문을 일삼고 사건을 조작한 진범까지 증인으로 불러내 신문을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오히려 언론으로부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변호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른 변호사들로부터는 빨갱이 변호사 물러나라라는 비난을 받고 일부 시민들로부터는 달걀 세례를 받고 게다가 공안 검사로부터는 감시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호를 계속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호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송강호는 진실을 밝히는 선택을 합니다. 송강호는 중국집 배달부와 옷을 바꿔 입고 사무실을 탈출해서 고문 씨를 직접 목격했던 윤중이를 성당에서 만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설득합니다. 또한 선배 변호사와 기자, 친구에게 외국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윽고 마지막 공판일, 외국 기자들도 와서 함부로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윤중이가 증인으로 등장해 모든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송강호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승소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윤중이가 갑자기 탈영병으로 몰리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탈영병인 윤중이의 모든 증언은 무효가 되고 국밥집 아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기에 이릅니다. 송강호는 국밥집에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국밥집의 아줌마 사장님은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며 오히려 송강호를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송강호는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위해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송강호의 변호사로 출석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편의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로 인상적인 대사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감동과 많은 울림을 주는 대사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사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대사로 영화 증인 속 자폐증이 있는 여고생이 정우성에게 묻는 대사입니다. 그 여고생은 꿈이 변호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우성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두 번째 대사는 여고생이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대사입니다. 자기 친구는 웃는 얼굴이지만 자기를 이용하고 엄마는 화난 얼굴이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며 사람 마음이 참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우성은 대체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서 정우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라고. 이 2가지 대사를 떠올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3편의 영화 속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습니까? 바로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편의 영화는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역시 영화 속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역시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죄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죄인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남의 이익과 남의 권리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 즉 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